시어머니 때문에 미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새 차를 뽑았거든요. 몇 달 동안 끼니도 걸러가며 아둥바둥 일했고 다행히 프로젝트가 성공리에 마무리되어서 성과금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걸로 제 오랜 로망이었던 제네시스를 뽑았습니다. 그전엔 15년 된 중고차 끌고 다니고 있었고 잔고장이 많아 중고로 다시 판다 해도 100만 원 좀 넘을까 말까 하는 그야말로 똥차 끌고 다니고 있었어요. 새 차 사려니 괜히 돈 아깝고 그래서 정말 퍼지기 직전까지 타고 다니려고 했습니다. 남편 차라고 해야 하나? 저희 패밀리카는 신형 SUV이고 그걸로 남편이 애들 등하교까지 다 시켜줍니다. 저보다 출퇴근 시간도 더 여유가 있어서요. 가족끼리 놀러 갈 때도 SUV 타고 다녔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제가 그 중고차 끌고 회사 출퇴근하며 다녔던 거고 그 점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성과금도 통 크게 받았기도 하고 차량 디스크 쪽에 결함이 또 생겼다길래 남편의 강력한 주장 하에 기존 차 폐차시키고 새 차 뽑았습니다. 처음 차 계약한 날 시댁에다가도 얘기했죠. 시아버지는 너무 잘 됐다면서 진심으로 축하해 주셨는데 역시나 질투 많고 심보 별로인 시어머니는 뭐하러 그렇게 비싼 차 뽑았냐 하시며 비아냥 대시더라고요. 솔직히 저 대기업 다니고 돈도 벌 만큼 벌었는데도 아낀다고 차도 안 바꾸고 열심히 돈 모아서 집 대출 부지런히 갚았거든요. 재작년쯤엔 남편 연봉보다 넘어섰고 뭐가 문제인지 진짜 모르겠습니다. 제 동료들 중에 외제차도 많아요. 그리고 제가 내후년부터 부서 이동이 예상이 되어서 출퇴근 시간이 좀 느슨해졌어요. 그래서 저랑 남편이 번갈아 아이들 등하원이랑 학원 라이딩까지 번갈아 책임질 수 있으니 저도 좋은 차로 애들 안전하게 태워줘야죠. 겸사겸사 그렇게 좋은 차 뽑아서 오래오래 끌잔 계획이었는데 시어머니는 제가 사치 부린다면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차값이 얼마라고? 차 한 대에 6천, 아니 거의 7천이나 해? 그렇게나 비싼 차를 꼭 끌어야겠냐? 어머님,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보, 됐어. 뭐하러 또 설명을 드려. 엄마, 살만 하니까 사는 거야. 누가 들으면 우리가 외제차라도 끄는 줄 알겠어. 이 사람 능력도 좋고 그만한 차 예전부터 끌어도 됐었는데 돈 아낀다고 계속 그 똥차 끌고 다녔던 거야. 엄마는 맨날 뭐가 그렇게 불만이야? 남편이 저 대신 제 편을 들어주며 시어머니께 한 소리 하니까 그제야 아무 말 안 하시는 시어머니였어요. 그 전부터 그랬어요. 결혼 전에는 쿨한 시어머니인 척 하더니 막상 결혼 준비하면서 본색이 바뀌시더라고요. 신혼집 마련하는데 너무 휘청해서 양가 모두 예물 예단 안 하기로 분명히 말 끝냈었는데 결혼 한 달 앞두고 갑자기 제가 해오는 예물 예단이 꼭 받고 싶으니 야간 알바라도 해서 더 해오라고 하시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제가 울고불고 난리쳤더니 남편이 얼굴이 사색이 되어 중간에서 해결했던 적이 있습니다. 막상 아들 결혼시키려니 마음이 좀 아쉽다시며 결혼식장에서는 얼마나 펑펑 우시던지요. 화촉하는데 정말 나라라도 잃은 듯이 엉엉 목 놓아 우셔서 사회자도 당황하고 하객분들 다 웅성웅성 거리기도 했어요. 진짜 레전드였죠. 그때 제 친구들이랑 회사 동료들이 저한테 진지하게 너 시집살이 심하게 당할 것 같은데 어떡하냐며 걱정해주기도 했어요. 저도 황당하긴 했는데 다행히 남편은 늘 제 편이라 시댁 때문에 싸우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게다가 시아버지도 좋으신 분이었거든요. 제가 부담스러워 할까봐 전화도 잘 안 하시지만 어디 여행 가시면 제 생각 난다며 그곳 특산물을 꼭 제 이름으로 보내주시는 아버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랑 나눠 먹지 말고 저 혼자 챙겨 먹고 건강하라며 1년에 한두 번씩 영양제며 몸에 좋은 알로에 주스나 녹용 같은 걸 회사로 보내주시곤 했습니다. 그런 시아버지와 남편 덕분에 큰 잡음 없던 결혼 생활이었는지도 몰라요. 결혼 생활 10년 동안 시어머니는 호시탄탐 저에게 시비를 걸지 못해 안달이셨어요.
제가 일하느라 바빠서 전화 못 받으면 오기로 더 전화를 하며 부재중 30통까지 찍으신 적도 있고, 저더러 일하는 걸로 유세 떠냐며 저처럼 일하느라 며느리 노릇 못하는 사람보다는 돈 한 푼 안 벌더라도 착하고 순한 며느리가 더 좋다고 대놓고 말씀하신 적도 있어요. 제가 애교가 별로 없긴 하지만 그래도 예의는 잘 차리는 편이고, 시어머니가 저에게 막말을 많이 하시긴 해도 나중에 제가 더 떳떳하기 위해서라도 제 몫의 노릇은 잘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워킹맘이라 가끔은 토 나오게 바쁘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꼬박꼬박 시댁 가서 큰며느리 노릇 잘 해왔다고 자부합니다. 시어머니가 저더러 살이 쪄서 코끼리 같네. 저보다 나이 많은 작은 동서보다 제 나이가 10살은 더 많아 보인다는 둥. 별 말도 안 되는 가스라이팅 하면서 엄청 기죽이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저는 그런 말들에 1도 타격받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하는 행동에 일희일비하는 며느리가 되고 싶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런 말들을 들으면 저도 나름 안 참고 할 말 했어요. 한 번은 어머님처럼 매일 술 먹어서 찌는 술살도 아니라 야식 한 번 안 먹으면 바로 빠진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저는 남편처럼 비만도 아니고 그냥 적정 체중이라고 한마디 했더니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열받아 하시더니 제가 한 말이 다 사실이니까 뭐라 대꾸도 못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말끝마다 동서랑 비교하면서 저를 깎아내리시는데 같이 듣는 동서도 되게 민망해 하거든요. 일부러 가스라이팅 하시는 건지. 아무튼 그러실 때마다 저는 다른 시어머니 얘기했어요. 제 친구 시어머니는 이번에 임신했다고 먹고 싶다는 음식 다 만들어서 보내주신다더라. 누구는 용돈 주신다더라. 이러쿵저러쿵 얘기했어요. 저희 시어머니는 저 임신했을 때 축하한단 말도 안 하고 뭐 먹고 싶냐 한마디 안 물어봐 주셨거든요. 예전에는 그냥 저도 순하게 내내거리고 아무 말 안 했었는데 첫 아이 낳고 나니까 권리만 요구할 뿐 어떤 선의도 보여주지 않는 시어머니에게 너무 실망해서 그 이후로는 저도 하고 싶은 말 다 해요. 남편도 참지 말라고 했고요. 남편한테 제일 먼저 말했네요. 저 시어머니 때문에 이혼하고 싶을 지경이라고 하니까 사색이 되면서 앞으로도 무조건 제 편 들어줄 거고 시어머니 단속 본인이 잘하겠다고 선언하더군요. 그리고 나서 시어머니한테 가서 대판 싸우고 온 모양이던데 그 이후로는 다행히 시어머니가 제 눈치를 좀 보시더군요. 뭐 암튼 결혼하고 5년 정도 동안 별일이 다 많았었는데 사실 저도 일이 바쁘기도 하고 아이 낳고 키우며 정신없는 세월을 보내느라 거진 다 까먹고 미움도 흘려 보냈습니다. 시어머니에게는 적당히 도리만 하고 듣기 싫은 악의가 있는 말들이나 행동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리곤 했어요. 그런 시간을 보내던 와중에 제 차 사건이 터진 거예요. 제가 차 뽑았다고 했잖아요. 새 차가 출고되기까지 자꾸 미뤄져서 총 3개월 정도 걸렸는데 시어머니가 맨날 저더러 언제 차가 출고되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처음엔 뭐 축하라도 해주려고 물으시는 건가 했는데 너무 집요하게 출고일을 계속 물으시더라고요. 이상하다 싶을 때 알아차려야 했는지도요. 그렇게 새 차가 정식 출고된 날 딜러가 저희 아파트 주차장까지 차를 드랍해주고 갔어요. 애들이랑 남편이랑 너무 좋아하며 새 차 앞에서 사진도 찍고 남편이 고사는 안 지내더라도 구색은 잡자며 집에서 팩소주 하나 사가지고 나와서 찔끔찔끔 뿌렸네요. 그렇게 즐겁게 웃으면서 새 차 신고식을 하고 제가 너무 기쁜 나머지 카톡 프로필 사진을 저희 가족이 새 차 앞에서 찍은 셀카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바꾸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시더니 새 차 왔냐고 득달같이 물으시더군요. 그러더니 새 차 끌고 시댁 언제 놀러 올 거냐면서 보고 싶다고 막 난리를 치시더라고요. 제가 이번 달은 스케줄 꽉 차 있어서 너무 바쁘고 다음 달쯤 아주버님 생신 맞춰서 시댁 가겠다고 했더니 새 차도 생겼는데 어떻게 시댁에 인사 한번 안 하러 오냐면서 노발대발 화내시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시댁에서 돈 한 푼 안 보태준 차인데 누가 보면 시댁에서 사주시기라도 한 줄 알겠어요. 새 차를 사면 당연히 시댁에 인사를 가야 하나요?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뭐 인사를 가면 가는 건데 중요한 일정까지 빼면서 인사를 드리러 가야 하는 건지
아무튼 그래서 제가 당분간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시댁에 가냐고 물었더니 싹퉁바가지가 없다면서 또 전화로 엄청 뭐라 하시는 거예요. 남편이 그 전에 시어머니한테 난리 한번 친 이후로 막말이 좀 잠잠하더니 몇 년 만에 또 들어보는 싹퉁머리 단어였어요. 제가 그렇게 싹퉁머리 없는 며느리였으면 애저녁에 도리 안 하고 연 끊었습니다. 시댁에 드린 용돈만 지금까지 거의 3천만 원 이상이고 명절마다 가서 앞치마 입고 땀 뻘뻘 내면서 요리하고 한 달에 한두 번 안부 전화도 드리고 옷이며 영양제며 각종 선물도 두세 달에 한 번씩 챙겨서 보내드리는데 제가 뭘 그렇게 잘못한 며느리인가요? 암튼 저도 화가 나서 시간이 나면 가겠다며 언성을 좀 높였더니 시어머니가 빽 소리를 지르며 저희 집에 오시겠다 하시더라고요. 참고로 시댁은 차로 1시간 거리입니다. 저희는 경기 북부고 시댁은 서울 인접한 신도시예요. 시어머니는 운전을 하실 줄 아십니다. 그렇게 전화 끊자마자 정확히 55분 만에 저희 아파트 입구 차량벨이 울리더군요. 인터폰 보니 시어머니가 씩씩대면서 문 열으라고 카메라 향해 손가락질하면서 소리치는 게 보였습니다. 너무 황당했어요. 그때는 남편이 아이들 데리고 마트 갔다가 블럭카페 간 날이라서 집에 저밖에 없었거든요. 그렇게 집에 오시자마자 대뜸 외투를 벗어 저에게 던지다시피 하시더니 소리를 막 지르시더라고요. 네가 그렇게 잘났냐? 그렇게 잘났어? 어머님, 진짜 왜 이러세요? 제가 일부러 안 간다고 한 것도 아니고 이번 달은 아이 치과랑 저 워크숍도 있고 주말 근무도 끼어 있어서 너무 바빠요. 아니 시댁이 먼저예요? 그리고 차 뽑은 게 무슨 큰 대수라고요. 그렇게 큰 돈 받아서 네 차부터 홀라당 바꾸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응? 네가 그러니까 싹퉁머리가 없다는 거야.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 말은 네가 먼저 이랬어야 한다는 거지. 어머님 성과금 얼마 받았는데 어머님 차 좀 바꿔드릴까요? 이렇게 물었어야 한다는 거야. 어머님. 어머님 차는 저희 차보다 더 좋은데 무슨 차를 바꿔드리냐고 여쭤봐요. 누가 진짜 바꾼대? 말이라도 물어봤어야 한다는 거지. 어머님, 저만 타는 차 아니고 저희 아이들도 타는 차잖아요. 애들이 안전한 차로 타고 다닌다는 게 그렇게 보기 고가우세요? 어머, 얘 누가 들으면 내가 아주 못돼 처먹은 할머니인 줄 알겠다. 말이 그렇다는 거잖아, 말이. 어머님, 이게 그렇게까지 화내실 일인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죄송하단 말이 나오지 않아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시어머니가 한숨을 팍 쉬시며 네가 그러니까 시어머니 사랑을 여태 못 받고 사는 거라며 성격이 너무 모나고 드세니 문제란 식으로 혼잣말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너무 열받았고 간만에 쉬는 날인데 시어머니가 이렇게까지 집까지 달려오셔서 악담을 퍼붓고 계시니 화가 나더군요. 그래서 그냥 가시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안 그래도 가려고 했다면서 물 한 잔 먹고 가겠다고 하시더군요. 그 사이 남편에게 전화가 와서 시어머니가 찾아오셔서 이런 상태라고 설명하는 동안 시어머니가 언제 나가셨는지 집 안에 안 계시더군요. 나가셨나 했고 저는 집에 혼자 남아 씩씩거리며 분을 삭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뒤늦게 아이들과 헐레벌떡 들어와 괜찮냐고 저를 챙겨주었고 제가 모든 사실을 자세히 말해주자 남편이 열받아서 시어머니에게 전화하더군요. 그런데 안 받으신대요. 남편이 저한테 미안하다 사과했고 저는 일단 알겠다고 하고 일단락 시켰어요. 애들 학습지랑 숙제도 봐줘야 했고 그날 바빴거든요. 한 가지 이상한 점은 제 차키가 2개가 있거든요. 분명히 화장대에 차키 2개를 놔뒀는데 하나가 없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독감에 걸려서 정말 죽을 정도로 아팠습니다. 급하게 병가를 내고 쉬고 있는데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더러 정말 사과 안 할 거냐며 또 시비를 거시더라고요. 제가 아파서 회사도 못 갔다고 지금은 어머님이랑 이렇게 전화할 힘도 없다고 했더니 멋쩍게 그러냐 하시더니 전화를 끊더라고요. 그땐 저도 플루약에 취해서 비몽사몽했고 그날 이후로 이틀을 꼬박 더 앓은 후에야 겨우 나았습니다. 그렇게 독감 걸린 지 3일 지났을 때 저녁에 남편이 애들 데리고 들어오는 소리에 겨우 깰 정도로 하루 종일 잤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묻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당신 차 어디다 댔어? 지하 3층에 댔어?
아니, 우리 늘 대는 자리 있잖아. 지하 2층 기둥 옆. 거기 당신 차 없던데? 무슨 소리야. 3일 전에 퇴근하면서 거기 댄 거 자기도 봤잖아. 아니야, 없어. 쭉 없었어. 안 그래도 물을까 했는데 나도 정신이 없었지. 지하주차장 공사하는 것 때문에 관리사무소에서 전화가 와서 차를 옮겼나 했고. 차가 없어졌다는 거야? 당신 어서 내 차 좀 찾아봐. 그렇게 남편이 미친 듯이 뛰어내려가 아파트 주차장 전체를 뒤졌습니다. 근데 제 차는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심지어 무슨 생각까지 했냐면 독감약이 독하잖아요. 제가 약에 취해 잠결에 차를 운전했나 그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실제로 그런 기사도 있었고요. 이거 큰일 났다. 도난 아니면 분실이다 싶어서 그제서야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집니다. 경찰로부터 연락이 오기 전에 보험사에서 먼저 연락이 왔네요. 시어머니가 제 차를 끌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네요. 무려 강원도에서요. 사건의 전말은 이러했어요. 시어머니가 저에게 전화한 날 제가 출근 못했다는 사실을 알고 저희 아파트까지 오셨대요. 처음엔 저 병간호 하러 오신 거라고 하던데 말도 안 되죠. 평소에 제가 아프든 말든 심지어 제가 첫 아이 유산했을 때도 전화 한 통 없었던 분이세요. 그런 분이 제 병간호를 하러 오신다고요? 말도 안 되죠. 그러다가 제 차를 보고 잠깐 현혹돼서 잠깐 드라이브나 해볼까 하다가 순간 욕심이 생겨서 친구 한 명을 불러 강원도까지 가신 거래요. 마침 주머니에 제 차키도 있었고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은? 병간호 하려고 왔다가 잠깐 드라이브 하려고 제 차를 끌어서 친구까지 데리고 강원도에 갔다니요. 그리고 제 차키가 어머님 주머니에 마침 있어요? 이게 무슨 어린애들 말장난도 아니고. 아무튼 그렇게 시어머니는 친구분이랑 강원도 횡성에 한우를 먹으려고 가셨다가 어느 1차선에서 운전 부족으로 연석 2개를 연달아 깔아 밟은 다음 가로수를 들이박으셨는데 하필이면 그 옆에 건설 자재 같은 게 있었다네요. 그게 본넷 쪽을 덮쳐서 차가 거의 반파 상태가 되었답니다. 시어머니랑 친구분은 강원도에 있는 어느 병원에 급하게 입원을 하셨고 제 차는 정비소로 들어갔는데 연석 2개가 차량 아래쪽에 있는 중요한 부분들을 다 부셔버렸고 본넷 쪽으로 떨어진 건설 장비들 때문에 엔진이며 다른 부분들이며 다 그냥 박살이 나버렸어요. 차 문짝도 다 찌그러지고 건질만한 게 없다더군요. 이 정도면 폐차라고. 말도 안 됐어요. 차 뽑은 지 한 달도 안 돼서 폐차라고요? 저는 몇 번 끌어보지도 못했는데 심지어 몰래 끌고 나간 시어머니 때문에 일이 이 지경이 된다니요. 이게 말이 되나요? 정말 꿈꾸는 줄 알았습니다. 아무튼 시어머니가 다치셨다니 병원에는 가봐야 하잖아요. 다행히 타박상 정도라고는 하시더라고요. 저희 아이들을 남편 친구네 가족에게 급하게 맡기고 강원도로 향했습니다. 가면서도 어이가 없었고 남편은 연신 사과부터 하더라고요. 그렇게 도착해서 시어머니 계신 병실로 들어가니 시어머니가 저를 보고 화들짝 놀라며 도망갈 기세로 일어나시더라고요. 제가 그냥 앉아 계시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안절부절 못하시며 남편만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들 보면 무슨 답이라도 나오는 건지. 제가 다시 물었어요. 왜 그러셨는지. 차를 일부러 사고 내려고 하신 건 당연히 아니겠지만 어이가 없잖아요. 제가 아파서 누워있는 동안 제 차를 끌고 몰래 강원도까지 가셨다니요. 어머님, 이러시려고 제 차키 훔쳐가신 거예요? 훔치다니. 그날 어쩌다 보니 주머니에 들어가 있더라. 그날 제가 차키 얼마나 찾았는지 아세요? 고의로 가져가신 거잖아요. 이렇게 몰래 제 차 끌려고 가져가신 거죠? 네? 처음부터 다 계획하시고요. 뭐라고? 아이고 아들아, 네 부인 좀 어떻게 해봐라. 아주 시애미 잡겠어. 엄마, 내가 무슨 면목으로 엄마 편을 들어.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시어머님은 그렇게 안절부절 못하시다가 정말 코너에 몰린 쥐마냥 적반하장으로 더 화를 내셨어요. 그날 휴지 뜯다가 어떻게 보니 네 차키까지 내 주머니에 들어와 있더라. 몰랐어. 그리고 너 아프다길래 진짜로 병간호 해주려고 온 거거든? 차키도 돌려주려고. 니네 집 들어가기 전에 차가 어떤지 잠깐 몰아만 보려고 한 거야. 나도 그 차로 바꾸려고 했으니까.
그냥 승차감만 어떤지 보려고. 그래서 강원도까지 오셨고요? 아니, 그건 그냥 어쩌다 보니, 그래, 새 차 타니 기분 좋더라. 그래서 친구 불러서 잠깐 드라이브 좀 하려고 했다. 그게 뭐 그리 잘못됐다냐? 어? 그럴 수도 있지. 너는 득달같이 달려와서 그렇게 세모 눈을 뜨고 아파 죽겠는 이 시애미한테 따박따박 소리 질러가며 따질 일이냐? 응? 엄마! 어머님, 진짜 너무하시네요. 미안하다는 사과 한마디가 먼저 나와야 하지 않나요? 제가 소리를 빽 지르자 시어머니가 고개를 숙여 잠깐 눈치를 보시더니 사고 나며 갈비뼈에 금이 가서 제대로 말을 못하겠으니 나중에 얘기하자고 하시더군요. 저도 더 있다간 정말 혈압 올라서 그 자리에서 죽을 것 같아서 남편더러 집에 가자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모습 보고 시애미 걱정도 안 한다면서 저더러 또 싹퉁바가지라고 뭐라고 하더군요. 이번엔 남편이 더 열받아서 소리 질렀습니다. 엄마, 진짜 해도 너무한다. 내가 와이프 앞에서 아주 창피해 죽겠어. 어떻게 며느리 차를 훔쳐타고 사고를 내서 이를 이 지경을 만들어? 아니, 사과 한마디 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 엄마 그러는 거 내가 아주 질려 죽겠다고. 엄마 때문에 중간에서 나만 10년 동안 스트레스 엄청 쌓여. 대체 왜 그래? 남편이 울부짖듯 말하자 시어머님이 화들짝 놀라시더니 이내 엉엉 우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고백하시길 친구한테 사실 자랑을 하셨대요. 제가 이번에 성과금 많이 받을 거라는 걸 알고 주변에 자랑했는데 시어머니 친구분이 그러면 차 한 대 정도 바꿔주지 않겠냐고 떠보셨고 시어머니는 차는 아니더라도 뭐 가방 하나 사주지 않겠냐면서 의시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성과금으로 제 차부터 홀랑 바꿔버리니 화도 나고 친구한테도 창피하셨다네요. 그래서 거짓말 하려고 하셨대요. 제 차를 몰래 끌고 가서 며느리한테 받은 새 차라고 자랑하려고 하셨다네요. 그런데 그 친구분께서 바로 횡성에 한우를 먹으러 가자고 부추겼고 얼떨결에 강원도로 향하긴 했는데 저는 키가 172cm고 시어머님은 150 조금 넘습니다. 장거리 출발하기 전에 운전석 조율을 제대로 하지 않으셨고 그 바람에 엑셀이랑 브레이크 밟는데 서투셔서 그렇게 대형 사고를 내신 거죠. 다행히 시어머님이랑 친구분은 에어백이 잘 터져서 경상 정도만 입으셨다고 해요. 제 차만 폐차된 거죠. 이런 전말이었습니다. 시어머님은 엉엉 우시며 본인이 그리 잘못했냐고 그저 운이 안 좋았을 뿐이라고 하시며 끝까지 본인이 억울하다, 내 잘못 없다 난리를 치셨고 저는 그 꼴 더 보다간 복장 터져 죽을 것 같아서 그냥 나왔습니다. 너무 화가 났고 남편도 꼴 보기 싫었어요. 그렇게 며칠 뒤에 보험사랑 이것저것 서류 주고받으며 일 처리했고 제 차는 곱게 폐차되었습니다. 제가 보험을 좀 애매하게 들어놓은 탓인지 제가 직접 운전한 게 아니라서 딱히 보상으로 건질 것도 없더라고요. 어느 정도 제대로 보상을 받으려면 도난 신고를 제대로 해야 하고 정식으로 민사 형사 소송을 걸으라는데 시어머니잖아요. 제가 경찰 신고해버리면 시어머니가 한순간에 절도범이 되잖아요. 솔직히 이런 상황에서 누가 시어머니를 절도범으로 신고하겠습니까? 그냥 한마디로 한순간에 제 차가 없어져 버린 거죠. 시어머님은 바로 퇴원하셨어요. 제가 시댁으로 쳐들어가 시어머니께 보험사 서류 꺼내며 어떻게 저한테 보상하실 건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님이 저는 쳐다도 안 보신 채 봉투 하나를 던지시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차량 전체 값을 물어주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봉투가 어째 얇아요. 안에 열어보니 100만 원짜리 수표 한 장 달랑 들어있었습니다. 이게 뭐냐고 여쭈으니 자기가 해줄 수 있는 보상은 그것뿐이라네요. 어차피 며느리 노릇하면서 차 한 대 해주지 않을 거였냐며 미리 해준 셈 치라고 아무렇지 않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너무너무 열받아서 눈물이 막 나왔어요.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미리 차 한 대 해준 값 치라고요? 저는 어머님한테 차 한 대 해드릴 생각 없었는데요? 그러지 말고 좋게 넘어가자. 어차피 성과금이었잖니. 내년에 또 받을 수 있는 거고 꽁돈으로 산 차인데 그냥 좀 넘어갈 순 없겠니? 어머님, 저 그냥 어머님 절도범으로 신고하고 제대로 돈 받을까요? 뭐라고? 나를 신고한다고? 시어머님이 제 말에 화들짝 놀라며
벌벌 떠시더라고요. 아니, 네 차 좀 끌고 가다 사고 좀 내끼로 손이 네 시애미를 범죄자 만들겠다고? 너 정말? 시어머님이 뒤로 넘어갈 듯이 눈이 동그래지시며 입을 다물지 못하시길래 제가 말했습니다. 사과라도 한마디 하시면 제가 그냥 넘어가 드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님, 어쩜 이렇게 저를 개무시하실 수 있으세요? 꽁돈이요? 제가 얼마나 힘들게 일했는지 아시잖아요. 사과 한마디 하고 끝날 수도 있는 일을 이렇게까지 만든 건 다 어머님이에요. 얘야. 신고할 생각 없었는데 안 되겠네요. 그냥 보험사에서 최대한 보상 처리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일 진행할게요. 어머님이 이렇게 나오시는 이상 저도 더 봐드리긴 싫네요. 제가 그 말을 끝으로 봉투를 던지며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무릎을 잡으며 그제야 미안하다고 하시며 엉엉 우시더군요. 미안하다. 아니 그래도 시애미를 상대로 어떻게 신고를 한다는 거냐. 내가 미안하다. 응? 그냥 좋게 넘어가자. 어머님이 그렇게 울고불고 제 다리를 붙잡고 우셨지만 저는 매몰차게 밖으로 나왔어요. 너무 화가 나서 막 몸이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요? 시아버지가 대신 차값을 전액 내주셨습니다. 저는 뭐 경찰 신고까진 안 했고요. 솔직히 어떻게 해요? 남편의 어머니인데. 솔직히 시어머니가 아무리 미워도 범죄자는 차마 못 만들겠더라고요. 남편도 저한테 너무 미안해하면서 고개도 못 드는데 그 모습 보니 에휴 저 사람은 뭐 언젠가 싶더군요. 시아버님이 주신 돈으로 다시 차량 계약한 상태고 이번에 출고하기까지 시간이 더 걸려서 렌트한 차로 출퇴근했다가 받았습니다. 시어머님은 그날 이후로 저한테 정식으로 다시 사과하겠다고 하셨지만 저는 앞으로 시어머님 보고 싶지 않다고 못 박았어요. 명절에도 남편이랑 애들만 보내고 저는 시댁에 절대 가지 않으려고요. 시아버님만 가끔 만나뵈려 합니다. 남편도 제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시어머니 앞으로 평생 안 봐도 된다고 본인이라도 용서 못할 거라고 하네요. 그렇게 시어머니와 연락 안 하고 얼굴도 안 본 지 1년 정도 된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안 보려고요. 정말 황당하지 않나요? 주작 같지만 사실이라 저도 유감입니다.